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못된 말버릇을 고쳐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연 끄는 새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 복이 참 없네요. 제 성격은 무척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한번 정이 들면 깊게 친해져서 오래 사귀는 성격이에요. 책을 보거나 일기를 쓸 때, 영화를 볼 때 눈물도 자주 흘리고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가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해 다니는 성격도 아닙니다. 남편과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이 참 편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씀씀이도 헤프지 않고 여자 문제도 없었고요. 자기 어머니는 음식을 잘하신다, 결혼하면 반찬 걱정 말라는 말도 했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결혼하고 집들이 할 즈음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갈치조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레시피를 뒤져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시더니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몇 점인지 좀 볼까? 하고 훑어보시더라고요. 숟가락을 들고 국물 한 입만 먹어봐도 난 다 알아 하며 떠드시더니 숟가락을 팍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매워라. 너희 아버님은 청양고추 못 드시는데 그걸 넣었나 보네. 무슨 애가 물어보지도 않고 요리를 해? 하며 역정을 내셨어요. 남편은 엄마, 수진이가 요리한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다른 반찬들 많으니 드셔보세요.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어요. 아버님은 갈치조림 한 입 떠 드시더니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지만 우리 새아기가 만든 갈치조림이 정말 맛있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네. 다른 음식들도 모두 맛있어 보여. 수고 많았다 새아가. 하며 기분 좋게 식사하셨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시어머니 언행에 화가 났지만 아버님과 도련님이 플레이팅도 잘했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맛있다며 칭찬해 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식품 건조기에 만든 고구마 말랭이와 허브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아버님은 저를 따로 불러내서 새아가, 시어머니가 마음은 착한데 가끔 말을 밉살 맞게 해.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넘기면 돼.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내가 용돈 준비했어. 그리고 이따가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가끔 용돈 보내줄게. 하시며 거금 100만 원을 주셨어요. 안 그래도 호두파이에 캡슐 세제, 꽃바구니까지 사오셔서 감사했는데 용돈까지 받으니 기분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됐어요.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용돈을 드렸어요.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따로 봉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아버님께 드린 봉투를 확 낚아채시더니 앞으로 돈은 나한테만 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식사하다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죠. 내가 당신한테 돈 적게 준 적 있어? 며느리가 준 용돈을 당신이 뭔데 뺏고 그래? 하며 잠시 싸한 분위기가 연출됐죠.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초여름이 되고 어머님이 저녁에 반찬 주러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퇴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 부랴부랴 청소기 돌리고 거실도 대강 치웠어요. 어머님은 자차가 있어요. 아버님보다 운전을 더 먼저 하셨다고 들었고요. 반찬을 들고 오셨는데 아이고 더워 냉수 좀 줘봐 하며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수기에서 미온수를 따라 마시느라 냉장고에 냉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 냉수도 준비 안 해놓고 뭐하고 있어? 하고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 몸이 찬 편이라 물만은 따뜻하게 마시려고 하거든요. 시어머니께 반찬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하고 인사했는데 냉장고를 벌컥 열더니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검사 좀 하고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케찹, 머스타드 등 소스류, 야채칸 냉동실을 열더니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각오하라고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느닷없이 오셔서 냉수 없다고 신경질 내시고 냉장고 검사를 한다니 정말 벙쳤어요. 빨리 씻고 쉬고 싶은데 트집 잡으러 오신 게 분명하니 이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되더라고요. 어머님은 매 눈으로 식료품을 훑어보시더니 유통기한 3일 남은 케찹 여기 있어. 이거 날짜 지나면 버려야 돼. 알았지? 다른 건 다 괜찮네. 그리고 이 반찬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회사 다닌다고 살림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이 반찬들 먹으면서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연구해봐. 정 모르겠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하며 집에 가셨어요. 그날 몸도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의 급 방문에 식사할 기운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했길래 아까 일을 설명했어요. 갑자기 오시는 건 좀 그렇다. 한 달에 2번 만나서 외식하는데 그때 반찬 챙겨주셔도 되지 않냐? 솔직히 안 해주셔도 괜찮다고 했더니 살림 뒤지는 건 진짜 아닌데 엄마가 너무했네. 내가 잘 얘기할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고 반찬 잘 먹는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먹겠다고? 용돈 붙여야지. 내가 그 반찬들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앞으로 반찬 해줄 때마다 10만 원씩 붙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에서 갑자기 오신 건데 제가 돈을 드리는 게 맞나요? 그리고 자차로 오시는데 집에 오자마자 덥다고 냉수 달라고 하신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버스 타고 멀리서 걸어오셨다면 힘들게 오셨으니 얼음물이라도 내드렸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 혼자 있는 시간에 오셔서 집안을 발칵 뒤집고 가셨으면서 용돈까지 달라 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갖고 오신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면 한 2만 원이면 내면 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시니 귀한 음식 잘 먹겠다고 인사했던 것이고요. 물론 음식하느라 덥고 힘드셨겠죠. 하지만 제가 반찬 없다고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 결혼시키고 용돈 받을 속셈으로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어머님 생신 때 용돈 드리자고 했고 따로 반찬값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 남편과 도련님이 상의를 했어요. 회를 좋아하시니 회정식 먹자고 했고 모두 좋다고 했어요. 회사를 다 하고 용돈을 드렸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 다음부터는 이 2배 정도는 줘. 그리고 이런 데서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이니 다음부터는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해. 집에서 매운탕 끓이고 집에 있는 튀김기로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도 하고 김말기도 만들어서 대접해라. 알았지? 하고 봉투를 살짝 던지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생신이라 안 좋은 감정 다 접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날 도련님이 식사비 냈고 저희는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서 맞춰서 가져갔어요. 그 다음 주에 도련님에게 줄 물건이 있어서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이번 생일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날 용돈도 적게 받아서 속상해서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날 용돈 50만 원 드렸어요. 얼마를 원하신 거냐고 살짝 여쭤보니 친구들은 1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절반 받아서 너무 속상해 하며 머리가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며 장롱 쪽으로 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 좀 주무르라고 하셨어요. 안방에 둘만 있던 상태라 무슨 말을 들을지 긴장됐어요. 하지만 어머님에게 이번 기회에 할 말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게 느끼셨나 봐요. 솔직히 어머님 친구분들이 생신에 얼마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형편에 생신 때마다 100만 원 드리기 어려워요. 집 담보대출 원금, 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번 생신은 어머님이 먼저 일식당으로 예약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했더니 어머님이 맞아, 내가 회가 먹고 싶었어.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 너무 부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머님,
저나 남편이나 보통 회사원이에요. 많이는 못 드려도 어머님은 저희보다 훨씬 형편이 좋으시잖아요. 신경 써서 드린 용돈을 내던지듯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시면 어머님께 잘해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말을 예쁘게 하셨더라면 종아리 주물러 드리고 더 살갑게 해드릴 텐데 그럴 수 없겠네요. 남편이 반찬 사건 이후로 저와 한 약속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돈 요구하시면 앞으로 생신 어버이날 명절에 용돈 아버님께만 드리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하고 할 말 다 했어요. 어머님은 용돈 받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로 삼고 싶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사실 3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리해서 50만 원 드렸는데 그게 성에 안 찬다고 하시니 앞으로 돈 드릴 일 없겠네요. 하고 안방에서 나왔어요. 그날 아버님은 안 계셨고 남편은 도련님과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할 말은 다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검사를 한 게 생각나서요. 사실 냉장고는 어머님 살림이니 가끔 와서 밥 차릴 때만 몇 번 열어봤거든요. 그날 어머님 냉장고에서 4년 지난 소스통, 색이 변한 고춧가루, 들깨가루, 물러진 채소 등을 식탁에 올려놨어요. 어머님께 나와보시라고 했죠. 어머님 살림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 검사하셨죠? 버릴 게 몇십 리터는 되는 것 같네요. 어머님 살림 먼저 정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재료로 만든 반찬 주지 마세요. 어머님 음식 이제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라서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처럼 못된 분을 시어머니라고 대접해드리기 싫으네요. 하고 남편과 간단하게 인사하고 집에 왔고 며칠 뒤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심했죠. 그날 형수님 집에 가고 나서 아버지가 이거 보면 난리 난다고 부랴부랴 냉장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아프다고 몸살 나셔서 3일간 알아 누웠어요. 형수님 마음 풀렸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아버지나 저나 다 형수님 편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 있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못된 말들, 경우 없는 행동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시어머니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말 참 못되게 하는 시어머니네요. 그런 시어머니도 윗사람이라고 쓰니님이 참 좋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착한 분이네요. 모든 분들이 쓰니님 편이니 시어머니도 나쁜 버릇 고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